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현재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무려 98.2%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실손 의료보험은요. 3,800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어서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큰 질병이 찾아온다면 실비 하나만으로 모두 해결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일생을 쭉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에는 어떤 게 있을지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보험, 꼭 필요한 보험 잘 가입해 보시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끝자리 21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죠. 자, 필수 요건인데 또 보험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렇다고 내 일생을 함께 쭉 평생 함께할 보험인데 아무거나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보험 전문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8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험을 어떻게 잘 가입할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는지 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돈이 없을수록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보험을 준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은 나의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 준비, 꼭 필수적인 보험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렵게 일군 내 재산에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수 보험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생에 꼭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실손보험.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실손보험. 실손보험이 뭘까요? 굉장히 많이 누구나 다 가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손해본 병원비를 돌려받는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자, 이 실손보험은 누구를 위한다? 바로 나를 위한 보험이다. 나를 위한 보험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실손보험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는 분, 운전대 잡는 보험, 불가피하게 지출될 수 있는 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임차하고 있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택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임차하고 있는 분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 꼭 필수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 남을 위한 보험도 있죠. 남을 위한 보험, 배상책임.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부득이하게 남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배상책임 담보까지.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이다, 자동차나 운전자, 또 주택화재 배상책임까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심플
심플하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돌려주는 실손보험 외에 내가 간병비라든가 아니면 단절된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진단비, 치명적인 3대 진단비를 포함한 진단비나 어떤 수술 특약 정도는 플러스 선택해서 가져가면 더없이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야 국민보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실손보험은 계속 오르고 있죠. 손해율 때문에 계속 보험료가 변동돼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도 내가 과연 이거를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생기고 내게 어떤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이 실손보험에서 다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오르는 갱신보험료로 인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손보험에는 어떤 거냐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실손은 우리는 착한 실손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착한 실손. 그러면 지금 많이들 궁금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장이 어떻게 되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지금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뭐가 달라서 착하냐라고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자, 착하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착한 실손보험에는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신규 가입자들과 기존 가입자들이 손해를 나눠 가져요. 그래서 보험료 인상폭이 그나마 크지 않다. 라는 게 착한 실손보험이고 기존에는 본인 부담금이 작았어요. 그러나 지금 실손은 어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자,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90%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건 10%다. 또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80%까지 해주겠다. 내가 20%를 부담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이렇게 입원하게 되면 비급여나 급여나 합해서 본인 부담금 10% 내지는 20%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급여도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20%로 늘었고 또 통원도 지금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외래가 있고 약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도 똑같이 의원급은 10,000원, 종합병원은 15,000원, 상급 종합병원 2만 원 본인 부담금 늘었고 약제도 8,000원 공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손은 입원과 통원을 했을 때 이렇게 보상이 되지만 우리가 굉장히 과잉진료다. 보험료 인상, 갱신 인상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도수 치료라든가 주사, MRI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착한 실손에서는 이렇게 비급여다, 주사다, MRI든 이런 부분이 특약으로 세 개가 분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입원과 통원을 불문하고 무조건 본인 부담금 30%다. 자, 내가 도수치료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30% 부담, 6만 원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14만 원을 보상해 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 부담금이 늘다 보니까 도수치료의 횟수도 기존처럼 10회, 30회 이렇게는 못 받고 보통 한두 번 받고 말더라. MRI도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수술 전과 수술 후를 찍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 전에만 MRI를 찍고 수술 후에는 안 찍더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예전 실손보다는 많이 인상이 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손은 어떻게 보면 평생 8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필수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보험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손보험을 착한 실손보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실손보험을 갱신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착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와요. 분명히 본인 부담금도 늘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실손보험과 지금 실손보험은 굉장히 보장해주는 부분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상되는 게 지금은 또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보상이 안 됐던 게 또 지금은 보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전환을 할지 새로 가입을 할지 그런 거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착한 단독 실손 보험이 지금 굉장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세 가지 비급여, 입원과 통원을 불문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30% 있는 특약이 3개가 따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다치든 아프든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또 통원하면 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에서 하루 통원이 30만 원 한도입니다. 이랬을 때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1급 사무직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 남자분이 11,926,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15,000원 정도 돼요. 그 이 40세 기준이고 만약에 50세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50세 남성분 17,000원대, 여성분 25,000원대, 26,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남성보다 여성분이 훨씬 더 조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분들은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일하시면서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뭐 유방이나 자궁에 혹이 생겼다 그러면 정기검진을 하시고 또 도수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실제로 실손보험은 남성보다 여성분이 조금 비싸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착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은 40, 50대 되신 분도 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충분히 실손보험 준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지금은 통원이 하루 25만 원 한도 내에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의료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암 통원만 하나 보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투약, 약을 받아서 집에서 복용을 합니다. 이런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암을 박멸할 수도 있겠지만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지켜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암 진단 받게 되면 수술이 가장 좋겠지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암세포를 크기를 줄이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통원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 2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 통원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암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통원 한 달 통원 치료도 유방암 같은 경우는 뭐 400만 원대 아니면 폐암 같은 경우는 거의 700만 원대 나옵니다. 그래서 위암도 7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통원 치료비에서 이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비를 따로 구성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각 가구당 막 두세 개, 한두 개 이상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암보험을 내 실정에 맞게 했을 때 갱신도 좋고 비갱신도 좋고 뭐 80세도 좋고 100세도 좋고 나한테 맞는 게끔 산출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갱신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기 때문에 자, 암 진단 모든 암을 다 포함한 게 3천만 원 들어갔어요. 3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유사암. 유사암은 뭐예요? 발병률이 높은 암을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자리암이라든가 경계성, 암인지 암이 아닌지 애매모호한 그 경계성에 있는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어떤 피부암이라든가 아니면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유사암 진단에도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고요. 요즘은 이제 재진단하면 뭐예요? 계속 내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내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계속 암 진단비를 주는 게 바로 재진단암이죠. 이것도 재진단암도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암 수술비라든가 항암 방사선 치료도 300에서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암 진단 받는 거는 암 진단 받았을 때 최초 1회안으로 받지만 표적 치료는 뭐냐면 내가 이 치료를 해야만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온 시대에 맞는 그런 치료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최초 1회안으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표적 항암 치료는 갱신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보험사에 나와 있는 게 갱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암보험을 갖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 암진단비를 추가로 새로 준비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이 담보 자체가 갱신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갱신으로 해서 표적 항암 치료까지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보통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도 남성분은 2만 원대, 여성분은 4만 원대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내 실정에 맞게 비갱신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단비 외에 우리가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갱신될 거를 예측을 해서 진단비는 아니면 이런 수술특약을 실손보험 대체 보험으로도 많이 요즘 가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수술비 보장에는 어떤 보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뇌나 심장 쪽의 질환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죠. 암 다음으로. 그래서 이 뇌나 심장도 뭐 뇌출혈이다, 뭐 뇌졸중이다, 뭐 급성이다 이런 수술 아닙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 허혈성 심장 더 범위가 넓은 수술특약으로 했을 때도 수술특약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진단은 보통 진단비는 어떻게 해요? 최초 1회안으로 되지만 이렇게 수술특약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재발하게 되면 중복적으로 다른 데 또 들어있으면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반복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특약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대체 보험으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뇌나 심장 쪽도 여러 가지 담보 특약을 넣어서 1,000만 원 이상의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나 간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5대의 장기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술특약이 진단비 못지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다가 이렇게 용종 제거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분들 막 3개, 5개, 10개도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음식이 굉장히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 하면서 대장 용종 정도 제거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용종 제거할 때마다 이렇게 50만 원씩 나온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은 실손보험 대체 자원이지만 이렇게 작은 생활 질환부터 어떻게 해요? 큰 질환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보험이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도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수술비 플랜도 아까처럼 똑같이 40세 표준 기준으로 했을 때가 모든 했을 20년납 90세. 자, 이거는 갱신이 아니고 비갱신이죠. 20년납 90세로 했을 때 남성분 45,000원대고 여성분 4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필수적인 보험을 준비할 때 실손보험과 이렇게 진단비나 수술비 플랜을 같이 엮어서 가져가면 뭐 단절된 소득이라든가 어떤 간병비 대체 자원으로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아까 들어야 될 게 어떤 거다?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은 불가피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 보험에는 민사적인 치료죠. 민사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보험이에요.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 남을 위한 보험이에요. 남을 위한 보험이고 자,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나를 위한 거. 내가 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치명적으로 다치게 했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어떤 시비의 중과실로 인해서 인사사고를 냈을 때 불가피하게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할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할증이라는 게 없어요. 사고가 나면 나는 대로 사고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자 보험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운전자 보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아까 실손보험 꼭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자동차나 운전자 보험 꼭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젠 재물보험이죠. 재물보험.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임차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든 이런 재물보험에 대해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남을 위한 거, 내가 부득이하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 담보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고 가족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어떻게 해요? 부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가족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 사촌 이내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운전자 보험과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운전자 보험과 아니면 이 주택 화재 보험과 그다음 배상 책임 담보를 한 증권에 다 묶을 수가 있다. 지금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자, 운전자 보험에서 내가 1에서 5급 진단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 일시금 나오는 거고 내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아니면 다른 차가 와서 나를 조금 쳤을 때 내가 엑스레이도 찍어봤다. 최하가 1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나의 부상치료비도 나온다. 그리고 내가
타인을 의식불명하게 했거나 아니면 12대 중과실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혔을 때는 1억 한도 내에서 실제로 내가 피해자하고 합의본 금액도 나온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12대 중과실을 해서 뭐 의식불명을 했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횡단보도든 어떤 위반을 했을 때 나한테 벌금이 날라오는 게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벌금 날라온 걸 내준다 보험사가. 그리고 변호사, 내가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 비용도 나온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 포괄적인 내가 꼭 필요한 담보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나오는 배상 책임도 가족 배상 책임으로 1억 한도 내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소유하든 임차하든 내가 주택 화재 보험 필수로 들어야 되겠죠. 자, 건물이나 부속 설비에 대해서는 1억 한도 내에서 들어가고 주택 가재도구 이것도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실질적으로 내 맞는 거에 가입을 할 수 있다. 혹시 불이 나거나 했을 때 내가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면 10만 원씩 보상도 되더라.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이제 무너지거나 했을 때 그것도 다 보상이 되더라. 그리고 내가 불이 나서 옆에 옮겨 붙는 화재 배상 책임도 되고 배상 책임 폭발하는 배상 책임도 되더라. 그래서 이 주택 화재든 운전자든 우리가 필요한 가족 배상 책임도 이렇게 한 증권에 했을 때 20년 납에 80세 만기했을 때가 남자 2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여성분 15,000원이면 주택 화재든 운전자 보험이든 배상 책임까지 한 증권에 다 갖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살아가면서 필요한 실손 보험과 그리고 운전자 보험, 주택 화재 배상 책임까지 저렴하게 이렇게 가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진단비나 수술 특약으로 더 묶어서 가져가게 되면 보장 혜택이 훨씬 넓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를 먼저 아시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실손 보험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솔직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으로 미리미리 대체 보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엑기스만 모아서 준비를 원하실 텐데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은 실손 의료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은 내 경제적인 여력에 맞춰서 추가를 권유해 주셨고요. 하지만 최근에 새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표적 항암 치료비 주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손해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보장이라고 하니까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고요. 자, 한 10만 원 내외에서 정말 필수 보험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김정도 전문가님, 오늘 실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매달 오르는 실비 때문에 참 금액이 많이 인상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착한 실손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이걸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약을 드시는 분들도 가입 가능할까요?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그 자기가 만약에 A 보험사에 들어져 있다 그러면 A 보험사에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을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보험사에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착한 실손이 너무 좋고 보험료 인상이 안 돼서 내가 아예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타 보험사에 내가 A 보험사에 가입을 했어도 타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정신질환이나 척추질환만 아닌 이상은 그 보험사에서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의해 보시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실손과 지금의 실손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보상의 여부라든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서 전환을 하시든 다른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실비가 매년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신 분들은요,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병자분들은 새로 가입할 때는 할증이 붙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기존에 실비가 있으면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더라도 약을 드시는 분들도 할증 전혀 없다고 하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요, 영업용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고 영업용으로 이 운전자 보험과 주택 화재 보험요, 한꺼번에 묶어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묶어서도 가능하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1급 사무직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업상 영업용 택시를 하든 버스를 하든 이제 가입하실 때 직업을 고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운전자 담보와 또 영업용 운전자 담보가 되겠죠. 영업용 운전자 담보와 뭐 주택화재 배상 책임 다 해서 한증권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1급 사무직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니까 영업용은 아무래도 운전이 주 업무다 보니까 이런 상해나 운전자 담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증권으로 묶어서 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다만 이렇게 한증권으로 배상 책임이다, 운전자 담보다, 주택화재 보험을 다 하는 거는 각 보험사가 다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는 보험사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 상담해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적절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담 받아보시면은요, 회사별로 직업상 필요한 운전자 보험도 이렇게 주택 화재 보험과 같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김정덕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코로나에다가 이제 장마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나는 게 바로 보험인 것 같아요. 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많지만 제대로 잘 가입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점검 도와드릴 테니까요, 실비를 비롯해서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꼭 필요한 운전자 보험 등등 내게 정말 필요한 보험에 좀 제대로 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자, 의외로 또 예전에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지 않고 좀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40대 기준으로도 정말 앞으로 이 보장을 받으실 그런 기회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10만 원 내외로 맞춰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실지 화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과 함께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보험 관리를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제 보험의 보장과 저에게 맞는 상품인지 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험회사를 다니는 지인들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공신력 있는 방송국에서 제 보험을 점검해주면 더욱 믿음이 갈 것 같아 연락을 드립니다. 결혼 전에 제가 보유한 보험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한 분석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30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둘이 되는 만큼 꼼꼼한 보험 점검은 필수로 보이는데 오늘 민지용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면 우리가 보험을 좀 열어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좀 탄탄하게 보험이 구성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예비 신부님 보험 어땠어요? 네, 우선은 요즘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두 분이 건강검진도 같이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했다고 해요. 네. 조금은 어떤 분들은 두 분의 보험만이 아니라 두 분의 부모님의 보험이나 혹은 연금까지도 같이 살펴본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사회가 좀 삭막해졌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만큼 배우자의 건강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보험 같은 것들도 좀 튼튼히 준비하자라는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남편분의 보험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요. 예. 신부,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분의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은 이제 친정 어머님이 준비를 해주셨고, 친정 어머님도 기억하시는 것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 보험 하나면 충분히 다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입하셨고, 또 보험료도 꽤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비 신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또래 친구들보다 보험료도 많이 내니 나는 보험도 좀 잘 가입돼 있을 것이고 좀 풍족하게 잘 가입돼 있을 것이고 또 연금이나 이런 어떤 나중에 환급금도 있다고 하니 어떤 노후 준비도 약간은 돼 있지 않나 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자신 있게 이렇게 이제 보험을 비교하게 됐는데 네. 이 신부분이 그만큼 자신하는 만큼의 보험이 잘 돼 있는지 한번 제가 내용을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예. 우선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보험료는 14만 9천 원 정도를 내고 있으세요. 20살 정도에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여성분이고 그 정도면은 꽤 많은 금액을 내고 있다. 그쵸. 본인이나 부모님도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년 납이 아니고 보시면 30년 납이에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정말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2010년도에 가입한 보험이고 80세 만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이 나중에 환급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급이 되는 건 맞습니다. 환급이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환급이 되냐면 이 주계약 1억 원에 대한 이 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냈던 돈을 100% 환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내가 냈던 돈을 다 100% 환급을 받으면서도 보장도 네.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는 약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지만 그중에 10만 원 정도는 나중에 차곡차곡 모아서 100%를 다 돌려준다라는 얘기인데 언제 돌려주냐면 이게 지금 80세 만기잖아요. 80세에 돌려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10만 원씩 30년간 낸 금액은 약 한 3,600만 원 정도가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3,600만 원을 돌려주는데 60년 후에 돌려주는 거죠. 내가 가입한 뒤에 60년 뒤에 3,600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3,600만 원이 그때가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를 거니까 그것도 좀 작아지는 기분이 들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내가 연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사망할 때까지 그걸 받겠다라고 하면 월 1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월 1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내가 노후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난 짧게 10년만 받겠다라고 해도 월 3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됐다라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이 밑에 있는 모든 특약들, 거의 대부분의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이 주계약이랑 갱신형 보험을 30년 내면은 이분이 50살이 됩니다. 50살이 돼서 나는 이제 보험 다 끝났겠지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갱신형 특약들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다 보면 80세까지 내니까
이분은 보험료를 총 60년을 납입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내고요. 보험료도 그렇죠. 갱신인데 보장도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갱신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네. 굉장히 많이 될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뭐 암특약이라든지 입원 특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거고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너무 많이 오른다. 그리고 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내야 한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순간에는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보험, 더 가성비 있는 보험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총 내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7천만 원이 될지 1억 원이 넘을지 이건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보험을 끝까지 내다 보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돈을 내고 3,600만 원, 4천만 원 사이 정도의 돈을 환급받는다. 그게 과연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환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증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이 만약에 이런 형태의 보험이 아니라 예를 들어 똑같이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갱신형 특약이 없이 비갱신형 특약만 있는 보험인데다가 예. 또는 기납입 보험료의 뭐 100% 주계약만 돌려준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그냥 10년 전이면 지금보다 이자율이 굉장히 좋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율대로 돌려주는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아마 나중에 60세, 70세 정도 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약 4배가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을 좀 잘못 골랐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장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80세 만기잖아요. 예. 물론 2010년도에는 100세 만기가 많지 않았고 또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사실은 익숙했던 때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2010년도에는 사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100세 보험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생명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80세 만기, 지금 따님의 경우 평균 수명이 당연히 100세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80세 만기로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갱신형인 것도 문제인데 이 보장 범위를 한번 볼게요. 예. 우선은 암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뇌출혈로 되어 있죠. 생명보험회사를 가입하면 2006년도 이후로 뇌출혈까지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앞에서 보시는 표는 뇌출혈이 16%로 나와 있지만 이건 2005년도 조사표고요. 지금 현재의 뇌출혈은 약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체 뇌질환의 8%만 보장받으면서 나는 빠짐없이 다 보장받고 있다. 네. 이런 얘기만 들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맞지가 않죠. 지금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고혈압과 고지혈을 갖고 있으세요. 예. 당연히 혈관계통에 대한 가족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번에 보험을 점검받기 전까지 본인 그리고 본인의 따님까지도 뇌출혈까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이렇게 네. 15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보험료를 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뭐 받을 수 있겠지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계셨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뇌출혈과 뇌졸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네. 보장하는 범위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의학 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써져 있는 것들을 자세히 읽어볼 기회가 많이 없으세요. 또 하나 심장 같은 경우는 더 큰 갭을 보이는데요. 급성심근경색 역시 이제는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짜리를 충분히 가입할 수 있었던 따님의 어떤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심장과 뇌 전부 다 혈관계통,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혈관계통을 10% 미만만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굉장히 좁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는 많이 흔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이시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가입이 당연히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보험회사에는 당연히 없는 특약이고요. 예. 그다음에 설사 이 특약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 특약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손해보험사도 지금은 몇 개 남지 않은 특약이거든요. 오, 예. 이 보험을 문의하시면서 친정 부모님들이 치매보험도 같이 문의를 하셨는데 친정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50대 중반이시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치매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두 분 다 비갱신으로 가입하면 최소 금액이 약 한 분당 7만 원, 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하려면 당연히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따님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잘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치매보험을 나중에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보장도 가지고 있고요. 예.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알아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의 몸은 당연히 나이가 들고 노화가 돼요. 그러면 사람의 몸도 기계와 똑같아서 예를 들어 관절도 예전에 뭐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일 때는 관절을 당연히 적게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면 예전보다 평균 30년 이상 같은 관절을 오래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절도 다를 수밖에 없고 뭐 눈, 코, 입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화는 내가 특별한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가 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노화는 막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유장애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후유장애가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유장애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급되는 것이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에요. 예를 들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치매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출산 이후에 무릎 관절 같은 곳이 굉장히 약해져서 인공관절 삽입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많이들 알아보실 수밖에 없고요. 뭐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도 많이 복용을 하시잖아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도 많을 수밖에 없고 여성 남성 공통으로 눈 뭐 시력이 저하된다, 시력이 퇴화된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시는 분들도 많이 흔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나 틀니.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만 치아가 아파도 사실은 치과에 가기 전에 치아보험 하나 가입할까? 이런 얘기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것들을 치아보험만 따로 들어도 치매보험 따로 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질병후유장애를 잘 가입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보완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반복해서 지급되니까 요즘같이 오래 사는 시대에는 이 보험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특약이고 보험사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험사들이 지금은 유지를 하지 않고 자꾸 없애거나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축소되기 전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꼭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이 친정 부모님이라든지 이 예비 신부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약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짜 가입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남편분도 보험은 잘 돼 있는데 이 특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분도 좀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고요. 마지막으로 보장적인 측면을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요. 이분이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시면 이 보험 하나밖에 없는데요. 실손보험이 없으세요. 실비도 없이 네. 지금 이 돈을 내고 계셨던 맞습니다. 거네요. 실비가 없는 이유는 이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이거를 설계해 주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입원 특약도 5만 원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도 뭐 본인의 돈을 쓸 일은 없을 것이고 수술 특약도 들어가 있으니까 수술을 하게 돼도 수술비가 다 나오니까 실손보험은 괜히 나중에 오르기만 하고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보험 하나면 다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런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입원을 하게 되면은 입원비가 5만 원이나 나오니까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뭐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입원을 하든 수술을 하든 그 전에 뭘 하게 되죠? 당연히 수술을 해야죠. 그러니까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기 전에 당연히 왜 입원을 하고 뭐 수술을 해야 되지 검사를 하겠죠. 건강 검진을 받아야죠. 그렇죠. 이 보험에서 검사만 받았다. 그런데 별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비는 아무것도 지급되는 게 없는 거죠. 일단 검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입원을 하진 않고 통원으로 하는데 굳이 수술을 하진 않아도 된다. 뭐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앞서 강의에서도 나왔던 표적 뭐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수술도 아닌 것이죠. 입원도 안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보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뚜껑을 꼭 열어봐야 됐는데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자님들 중에도 실손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감기로 가가지고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해봤자 몇천 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런 실손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냐? 실손보험은 그런 작은 통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당연히 모든 보험의 기본이 돼요. 내가 낸 모든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등 내가 병원과 약국에서 쓴 모든 금액의 기존 퍼센테이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무조건 치료비를 보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증 질환자 혹은 굉장히 큰 뭐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 이런
엄청나게 큰 일이 생겼을 때도 당연히 실손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 테니까요. 네. 그런데 그 병원비를 내고 나서 그러면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 검사비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요. 당연히 내가 일을 줄이거나 일을 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간병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생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의료 보조기구라든지 아니면 이 병이 낫는데 필요한 어떤 식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료 보조기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 외에 나머지 진단비나 수술비를 구성해서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내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손보험이 없어도 된다. 혹은 실손보험만 있어도 된다. 이 두 가지 정보는 전부 다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파 보신 분들, 투병 생활을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지금 그리고 실손보험이 많이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나이가 60이 좀 넘으셨거나 훌쩍 넘으셨거나 아니면 실손보험만 가입한 게 아니라 과거에 실손보험을 들다 보니까 실손보험 외에도 지금 이 보험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갱신형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 실손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갱신형 특약들도 같이 오르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가입 당시엔 20살이었고 지금은 30살 정도밖에 안 되셨잖아요. 이분이 20살 때 만약에 이 보험에 실손보험을 같이 넣어서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때 가격은 8,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가격은 15,0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오른 게 6,000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오를 거니까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이것만 가입해도 된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요. 여기에 있는 특약들도 갱신형으로 해주면 안 되겠죠. 실손보험만 믿고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없어도 돼. 혹은 실손보험만 있어도 돼. 이 두 가지 정보는 절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설사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실손보험이 나중에 너무 많이 오를까 봐 걱정이 된다든지 지금 실손보험을 가입할 여력이 없어라든지 아니면 나는 아직은 젊은데 지금 현재는 경제적으로 내가 다른 보험을 들 여력이 안 돼서 나중에 내가 좀 좋은 곳에 취업하면 다른 보험을 들더라도 지금은 실손보험만 가입할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전문가의 어떤 상의를 통해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나머지 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손보험만 가지고 계시던지 아니면 실손보험을 빼고 가입하시던지 이런 부분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실비를 비롯해서 이제 예비 신부님 제대로 좀 리모델링을 도움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일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하는 그 보장 범위라든지 하는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가입하시는 분이 많다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내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런 보장 범위나 이런 금액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 손해보험, 특히나 요즘은 잘 나와 있는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이분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험은 30년 납이었는데 지금은 20년 납을 원하셨기 때문에 20년 납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년을 더 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해드리면서 암진단 아까는 다 모든 특약이 갱신형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특약을 다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고요. 암진단비가 아까는 3,0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5천만 원으로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가 아까 보험 경우 유사암이라면 갑상선암도 포함되겠죠. 만약에 이분이 아까 그 보험을 가지고 갑상선암에 걸렸다 그러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유사암 진단비도 2천만 원으로 암수술비가 아까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500만 원으로 그리고 암 입원 같은 경우는 요즘 바뀌었죠. 요양병원과 그다음에 안병동에 있을 때를 따로 나눈 그런 입원으로 바꿔드렸고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아까 없었는데 지금은 90세 만기로 해서 2천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 100세 만기입니다. 질병우유장애 특약만 90세 만기로 해서 2천만 원을 가입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특약들은 없었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보장 범위를 100%짜리로 해서 2천만 원을 각각 넣어드렸고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혈관 질환 쪽을 많이 걱정하시고 뇌경색을 좀 많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뇌졸중을 따로 또 넣어드렸어요. 이분도 어쨌든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한 개 보험에서는
3천만 원, 어린이 보험처럼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 예. 않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는 작지만 뇌졸중 진단비도 같이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수술비, 특약들을 따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넣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 보험료가 13만 5천 원에 실비보험 10,000원 정도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통합종신보험은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렸고 그다음에 무해지 종합보험과 실손 의료비 보험을 추가해서 총 금액은 아까 금액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보장 범위는 훨씬 크게 늘어났고 보장 금액도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일부 환급 받는 것보다는 보장 범위를 넓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좀 넣어드렸고요. 차후에 또 이분들의 부모님의 어떤 치매보험이라든지 남편분의 질병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상담을 자세하게 좀 한 번 더 드리기로 그렇게 하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예비 신부님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고 가입을 시켜주셨지만은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 80세로 만기도 짧았죠.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의 범위도 너무 아쉬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리하고 또 뭐 기계도 오래 쓰면 녹슬고 망가지는데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유리한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포함해서 특히나 가족력이 있었던 2대 질환의 범위 최대한으로 넓혀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내 보험의 보장 범위에 좀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증권을 꺼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